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의 씬스틸러들. 넥타이를 풀고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이상민, 양지열의 씬 스틸러. 한 주 동안 정치권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씬 스틸러 양지열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냥 처음부터 딱 허를 찌르고 들어와가지고. 그 정도였습니까? 왜 저 목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턱 뭔가 막히는 그러니까. 좀 숨이 좀 답답해지죠? 아, 왜 그렇지? 예, 오프닝에서 바로 나오셨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대구에 이어 어제 청주에서 기차를 또 놓치셨다더라고요. 예, 어제 많은 분들의 사진 요청이 있었고요. 예매한 기차표는 이미 취소가 됐는데 남아서 사진을 찍어 드렸습니다. 어떤 이슈에선 오른쪽에서 또 어떤 이슈에선 그보다 왼쪽에서 정답을 찾아서 중도에 계시는 우리 동료 시민들을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짜 전 동료 시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 My fellow citizen, 미국 대통령이 연설할 때 My fellow citizen, 아니, our fellow citizen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는데요. 왜 그걸 쓰시는 거죠? 지난번에 이렇게 따옴표 따는 것도 그렇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한동훈 지금 위원장께서 옮겨 오시는지 진짜 왜 그런지 정말 묻고 싶어요. 아니 우리는 양 변호사님이랑 저는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학교가 황국신민학교를 줄임말이라서 초등학교로 바꾼 거예요. 황국신민학교에서 국민학교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정체성을 황국신민으로 또는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 국가의 하부로 봤던 국민이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서 시민, 공화국 시민으로 부르는 건 좋은데 저는 계속 묻고 싶은 거예요. 어제 묵묵부답했던 최상병 사건에서 최상병은 당신의 펠로우 시티즌입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펠로우 시티즌이 맞습니까? 그 펠로우 시티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본인이 펠로우라고 여기는 분들이 따로 계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날 2일이었죠. 예. 최상병 원래 생일이었던 날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론의 어쨌든 뉴스량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 보수 선언하며 창당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 측 천하람 창당 준비위원장님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천하람 이거요. 저희가 한동훈 효과를 없애버릴 겁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세련된 윤석열 대통령에 불과하다는 점이 곧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요. 명징한 대비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 주류 흐름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이고. 신당이요? 이준석 신당? 아이, 흔히 언론에서 부스러기 주워 담기, 이삭 주워 담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선거 나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해봐서 알죠. 예. 아, 저기는 반기름 반론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해봐서 아시겠다는데 어떻게 거기에 반론을 아니 근데 해요? 원래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신당 못 만든다라고 단언을 했다가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해봤자 안 된다. 그래서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봐서 안다는데 뭐 별로 반박할 수가 없네요, 진짜. 양 변호사님, 이 개혁신당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성공 가능성이 있나요? 또 성공하려면 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필요할까요? 사실 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라져 있죠. 뭐 이른바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천하람 준비위원장의 말 속에 답이 있다라고 봐요. 한동훈 장관의 어떻게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거 없다. 이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중도층에 의한 어떤 확산이라기보다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이 드러난다기보다는 보수 정권 내에서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안 된다라는 만큼의 어떤 생각을 갖게끔 만든다라면 네. 기존 보수층이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확장성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그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월 8일인가요? 김웅 의원이 뭐 자기 거취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김웅 의원은 사실 고등학교 선배시잖아요. 아니 뭐 고등학교 선배분들 국회에 많이 계세요. 순천고등학교. 예, 20대 많이 계십니다. 왜 갑자기 콕 집어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잘 아니, 아시나요? 저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좀 가까웠던 분들하고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개혁신당 이야기 나오니까 계속해서 낙준연대 내지는 낙성연대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을 만들고 이준석 그리고 또 뭐 정의당의 전 의원 뭐 포함해서 연대가 이루어지거나 하나의 당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낙성연대 내지는 낙준연대 가능합니까? 이낙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언제 만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이 양당의 견고한 그 기득권의 벽을 깨는 일이 손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협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줄로 압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낙연 전 대표 측하고 개혁신당 쪽하고 토론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천하람 공동창준위원장님, 이 토론회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고 천하람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아직까지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 합당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앞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적절한 시기 대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예. 자, 다음 주에 8일 날 광주에서 이 토론회가 있는데 이 토론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 악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문제점을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따박따박 얘기를 했는데 양 변호사님 이거 다 보셨죠? 5개 정도인데요. 제가 그냥 5개 짧게 예. 제가 그냥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네. 총선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시기 문제인데 사실 네.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된 거는 수사가 적절할 때 여러 번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검 법안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패스트트랙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지. 네, 논의 자체를 거부했죠. 총선에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네. 50억 클럽 특검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하는데 뭔가 의혹이 있을 때 수사의 기본은 항상 돈의 흐름입니다. 근데 네. 50억 클럽이 돈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검이 올렸던 것이고 네. 이게 뭐 지금 국민의힘의 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정의당만 특검 추천권을 가졌다라는 건 늘 그래왔던 일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야권 특검이 만약에 야권 성향이라서 음. 허위 브리핑을 할 수도 있다. 검찰에 대해서는 늘 믿어달라고 하는데 왜 국민의 대표들이 뽑은 또 특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 거라고 단정을 하고 접근 허위 조작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이 특검법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이걸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소수당에서 발목 잡는 거를 막 극복하려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국회가 만든 거잖아요. 네네. 거꾸로 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 뭐 인권 침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김건희 지금 여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있다라는 것도 또 거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이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다 기소돼서 1심 재판 중에 네. 김민석 검사하고 송윤상 검사 공판 과정에서 주가 조작 세력 공모 정황 설명하기에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여기에 김건희, 최은순 거래 내역이 다 나왔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때 언론에 보도가 막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 갑자기 공판에서 빠지고 한 분은 세계은행인가로 가시고 네. 한 분은 또 저 멀리로 가셨어요. 아예 지방으로 가셨던가 그럴 네. 거예요. 1심 공소유지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에 월성원전 수사랑 검언유착 수사팀 유지하기 위해서 주요 사건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를 교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근데 뭐 2년 내내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 얘기는 정말 아니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 사건을 기왕을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검찰 출신이시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께서 네. 이걸 김건희 특검법이란 엄연히 법안 이름이 김건희 맞아요. 특검법인데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바꿔서 부르시잖아요.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의 주범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났습니다. 네. 그건 더 수사하고 할 게 없어요. 오로지 그 관련자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만 빠져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된 거예요. 왜 이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야 하죠? 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법안에는 대장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특별검사 관련된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하니까 즉각
그 반발을 하고 있죠. 대통령이 네. KBS에서는 제2요구권이라고 꼭 부르라고 했다는데 제2요구권을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민주당에서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또 한 말씀 하셨네요. 예, 한동훈입니다. 민주당이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헌법재판이 있었나요? 정쟁을 총선 전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무부 장관 시절에 헌법재판소에 가셔서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돼서 열변을 토하셨지만 헌법재판소가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네. 각하됐죠, 각하. 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 제2부속실 설치 시사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장이. 하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또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게 뭐 요의 합의로 만약에 만들어 추천해서 보내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정도로는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적극적으로는 설치를 못 하시는 걸까? 이거 왜 눈치를 보신 건가? 왜 그 말씀을 못 하지? 그 생각이 그리고 들더라고요. 요거 사실관계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그 국회에서 뭐 추천해 주시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그냥 무작정 추천합니까? 추천해 주세요 하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해줘야 국회에서 추천을 하죠. 앞뒤가 바뀌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못 하면서 국회에 자꾸 등을 돌리는 떠미는데 그게 혹시 뭔가 괜히 눈치 보느라고 특별감찰 얘기를 먼저 못 꺼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이거 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해야 될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 행위가 있었죠. 네. 영장에는 살인 미수 혐의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살인 미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있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님,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해서 대통령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 지금 테러를 당해서 치료 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 하나가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 그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문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새벽부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용서받지 못할 테러 행위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빠르게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네. 자, 피해자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변명문을 참고해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양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경찰이 신상공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신상공개를 비롯해서 경찰이 수사에 집중해야 될 점, 밝혀내야 될 핵심 지점이 어디라고 보세요? 사실 뭐 변명문 참고해달라라든가 이런 얘기 그리고 본인이 애초에 이제 살해 의도를 감추지를 않았죠. 네네.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여러 차례 확신을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준비한 범죄라는 게 명백해 보이고요. 경찰이 신상공개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 네. 애초에 사실 처음 사건이 있었을 때부터 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네네. 일으켰고요. 사실 누가 봐도 당시 상황을 다시 돌아보면 굉장히 심각한 초기부터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열상은 그냥 피부가 찢겨진 네네. 정도를 가리키는 표현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도 뭐 온라인이나 이런 곳에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들이 떠들고 있어요. 정말 입으로 옮기기조차도 이제 싫을 정도의 얘기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양극화가 좀 심각하게 국민들 사이에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확증 편향을 가지고 믿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지금 이 얼굴 뭐 신상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람의 사건의 경위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게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런 식으로밖에 발표를 못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좀 정확하게 얘기를 그리고 해줘야 진영 논리도 안 돼요. 맞아요. 네, 안 됩니다. 이건 참 절대로. 너무하다. 네. 마지막에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한 말씀 해주셨네요. 양지열, 이상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